최근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0만 드론 양성 작전을 폈습니다. 모형이 아니라 정말 납품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양산을 해봤고 10,000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와,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부품만으로 KWM이라고 해서 AI 참모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이제 한국의 팔란티어가 아니라 펀진이다 라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드론 기업으로 성장했는지 프로파일러 팀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부품으로 우리 드론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포부와 함께 이번 드론쇼 코리아에 처음 나온 참가 업체가 있습니다. 드론의 부품 설계 그리고 생산까지 전 풀스택을 아우르고 있고 그것을 모두 국내 기술과 생산으로 진행하는 국내 유일의 드론 상장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의 상장 드론 기업인데 사실 민 쪽에 아마 있다 보니까 군 쪽은 잘 몰랐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딱 오자마자 느낀 게 와, 여기 벽면에 드론들이 와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거 보니까 마치 그런 게 생각이 나요. 최근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0만 드론 양성 작전을 폈습니다. 혹시 이번에 이렇게 배치하신 이유가 이런 대규모의 우리나라만의 독자적 기술로 뭔가 그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히 맞고요. 이제 양산력을 보여드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전시하면 될까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러려면 저희도 납품할 수 있는 동일한 제품으로 500대 정도를 한번 만들어보자. 네, 50만 드론 장병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술로 만들어보자 해서 이 안에 있는 부품이라든지 전장 PCB 회로가 다 국내산으로 제작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모형이 아니라 정말 납품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양산을 해봤고 이 양산 결과 10,000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어요. 와,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부품만으로 여태까지 매번 걱정했었잖아요. 왜냐면 이제 군에서 쓰게 되면은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백데이터라든지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근데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2021년부터 미국에 드론을 많이 수출하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그게 군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NDAA라는 국방 수방법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국 부품이 20%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국산으로 부품들을 이제 다 제조하는 라인이라든지 기술들을 점차 누적시켜서 이미 한 2023년에는 대부분의 부품들을 국산화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떴을 때 새롭게 준비한다기보다는 많이 준비된 상태에서 그 ROC 스펙에 맞게 준비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된 기업이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 드론쇼 코리아에 굉장히 많은 좀 관계자들이 왔는지 궁금해요. 정말 많이 오셨고요. 여러 관계자분들이 에이럭스를 처음 들어보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미 4, 5년 전부터 매년 10만 대 이상을 양산할 수 있는 양산 라인을 가지고 있었고 군 관계자분들도 사실은 100% 국산화로 이 사업을 발주하시면서 고민이 많기는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국산화가 될 수 있을까? 양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이제까지 중국에 의존하던 게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 직접 와서 눈으로 보니까 대부분이 다 되어 있고 이렇게 500대까지 다 만들 수 있을 정도면 이 사업 자체가 국내 드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자신감과 또 기대감을 가지고 가셨던 것 같아요. 엑스블레이드 10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엑스블레이드 10 같은 경우에 현재 군의 ROC에 초점에 맞춰서 먼저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네, ROC가 처음 나왔을 때랑 조금씩 바뀌어가지고요. 최종 제품은 저기 새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요청서가 바뀌면서 카메라에 짐벌이 생겼고요. 배터리가 탈착형이었다면 지금은 완전 패키지형으로 스마트 배터리 형태로 이제 구축이 돼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암 자체가 폴딩이 돼야 되는 부분들 세 부분이 크게 바뀌면서 전체적인 하드웨어 구성이 많이 바뀌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저희는 많이 납품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테스트나 시험 검증
검증 이런 것들이 많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체들의 안정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ROC 부분에 있어서도 비행 시간이 20분 이상인데 저희 기체는 40분 이상을 비행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해외에 수출하던 그 사양을 갖고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스펙으로 제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좀 걱정스러운 점은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외국 부품에 좀 기대했던 이유가 사실 단가 때문이잖아요. 근데 좀 어떻게 우리 에이럭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지 좀 그 비결이 궁금해요. 그 비결은 사실 산업이 활성화돼야 돼요. 수요가 많아야 단가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드론용 모터 라인, 그러니까 모터를 생산하는 기관들은 많지만 드론용은 굉장히 수량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단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는 드론용 모터 라인 그리고 드론용 SMT 라인을 갖추고 있어서 거기서 계속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 기업보다는 그래도 합리적인 관점에서 제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설계도 직접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설계를 하고 외주를 준다면은 단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저희는 설계부터 실제품 생산부터 제조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그 전체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반이 갖춰졌기 때문에 단가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다. 저는 이번에 사업이 나온 게 굉장히 중국 시장을 대항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에 국산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국산화의 양이 많아지고 정부가 구매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산화의 규제가 많이 올라간다면 많은 기업들이 계속 양산을 할 것이고 그러면 가격 체계나 품질 체계가 안정화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버티컬 AI 전문기업 펀진의 브랜드 팀을 맡고 있는 브랜드 팀장 박효민입니다. 자,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이 버티컬 AI를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버티컬 AI가 뭐 어떤 건가요? 버티컬 AI라는 것은 이제 물리 피지컬 AI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하게 어느 특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이게 특화된 AI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하드웨어를 좀 더 고도화시키는 건데, 저 여기 보시는 이게 로봇계에 달려 있는 뿔, 이게 이제 스펙트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를 탐지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적군은 대부분 다 숨어 있는데 눈에 보일 때까지 찾는 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이제 전자기를 쓰다 보니까 전자기 통신 주파수가 나옵니다. 그 주파수를 찾게 된다고 하면 좀 더 빠르게 적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족보행 로봇을 통해서 적군을 찾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시는 거고, 군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키워봤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작년에 저희 KCTC라고 전투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드론 로봇계를 가지고 이제 전투 실험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들어갔던 기술이 KWM이라고 해서 AI 참모 시스템인데요. 이런 이제 무인 체계들이 주파수라든지 이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어디에 적이 있다, 위치가 있다, 그리고 무슨 적에 있다라고 이제 보여준다면 KWM에서 객체를 인식하게 됩니다. 객체를 인식해서 단순히 적이 있다가 아니라 어떤 적이 있다라고 무기를 이제 그 형광판에 찍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참모들은 형광판이 떠 있는 걸 보고 어디를 먼저 공격하면 되는 건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디를 공격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AI가 빠르게 분석을 해서 최적의 방책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참모들이 모여서 뭐 1시간 정도 토론을 하던 것들이 AI가 바로 2, 3초 만에 이제 알려주게 되니까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적의 선택지를 몇 개를 주고 그거를 선택할 수 있게 참모형으로 AI가 운영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 주관식의 답이 객관식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굉장히 줄어들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실제 사용했던 군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되게 이게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핵심이 전장 적응형입니다. 전장의 상황에 맞게 적응해 가면서 고도화가 된다는 게 이제 저희의 핵심인데, 제일 처음에 이제 1일차 했을 때는 지휘관이 판단한 것과 AI가 판단한 것들이 매칭률이 한 10% 후반, 20%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점점점 이제 고도화가 되면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는 90% 이상 이제 매칭률이 만들어지면서 빠르게 의사결정하는 게 거의 동일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흡을 맞추면 맞출수록 좀 더 정교하고 굉장히 그 참모와 생각이 이제 같아진다는 얘기를 들은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방산 혁신 배 기업으로 되면서 올해 말까지 저희 시스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도화시켜가지고 해외도 진출하는 것도 이제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에서 저 투자를 좀 더 많이 받는다고 하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중소기업이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방금 투자 얘기도 하셨는데 좀 이런 훌륭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표적인 어떤 어려움이 좀 있을까요? 중소기업을 시작한 지는 생각보다 좀 오래됐습니다. 2006년에 이제 저희가 창업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통신업을 이제 진행을 하다가 한 4년 전부터 이제 국방 AI 쪽으로 조금 더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새롭게 중소기업을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7년 이하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이제 시간 어느 정도 지나게 된다고 하면 투자를 좀 못 받게 되는데 중소기업들도 이제 계속 좀 조금씩 이제 성장하고 바꿔가는 사업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에 지원이 힘들다 보니까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꿈을 갖고 계신 거나 포부가 있다면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대부분 다 저희가 와서 이게 한국의 팔란티어 같은 기업인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의 팔란티어가 아니라 펀진이다 라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IG 넥스원 중형무인기 체계개발단 사업팀장 윤남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무인기 최초 공개를 했습니다. 군집 드론과 또 자폭 드론이 융합이 된 것 같은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단순한 자폭 드론들은 하나씩 운영이 됩니다. 한 사람이 한 대씩 운영하는데 지금 이 군집 자폭 드론은 한 사람이 5대, 수십 대의 드론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병력이 절감된 가운데 자폭 드론을 다수 운용하는 특징이 있겠고요. 5대 이상이 군집으로 운영이 되는 가운데 있어서 핵심이 엣지 ATR입니다. 엣지 ATR 모듈이 탑재가 돼서 여러 친구들이 비행을 하면서 촬영된 영상이 동시에 융합이 돼서 내가 타격하고 싶은, 공격하고 싶은 목표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격을 할 표적을 찾았습니다 라고 조종사에게 콜을 해주면 조종사는 내가 공격을 몇 대로 할 것인가, 공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서 명령을 부여하면 그 명령을 수행해서 내가 학습시킨 표적을 공격하는 AI가 적용된 군집 드론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군의 가장 최초로 전력화되는 인공지능이 적용된 무기체계가 될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와,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가슴이 벅찬데요. 사실 이번 드론쇼의 가장 큰 화두는 유무인 복합체계입니다. 군집으로 움직이면서도 유인과 무인이 복합적으로 어울리면서 전장을 환경을 구현을 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무인 체계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유무인, 복합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복합이 가능하게 되는 가장 근본은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기술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데이터 링크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무인기들을 가질 수 있고요. 이 무인기가 헬기에도 탑재가 될 수가 있고 함정에도 탑재가 될 수 있고 여러 플랫폼에 탑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탑재됐을 때 가능한 네트워크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통해서 유무인도 되지만 사실은 무인과 잠시 뒤에 말씀드린 또 무무인이 더 중요하고 이 무무인이 더욱 많아지는 무인 복합 플랫폼이 되어야지 진짜 전투력이 향상되는 병력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중심은 네트워크에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에도 힘을 굉장히 강조를 하신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무무인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 이제 무인기도 한번 보려고 한번 자리를 이동해 볼까요? 지금 현재 무인기 또 이제 두 번째로 대표적인 너무나 자식같이 아끼실 것 같아요. 이 친구 역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까 중형무인기 체계개발단 사업팀장이라고 했는데요. 이 친구가 중형무인기 체계개발단에서 개발 중에 있는 중형무인기 공통 플랫폼의 기체가 되겠습니다. 국가연에서 주관하고 있는 신속연구개발에 저희가 제작업체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공통 플랫폼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어떤 임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으로 장착되는 카메라를 제거하고 다른 임무 장비들을 장착할 수 있도록 공통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개발 중에 있는데요. 70%의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진 우리 한반도에서는 비행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행장이 없이 운용하는 무인기를 갖고 싶어 하는 게 우리 군의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수직 이착륙으로 운용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뜨는군요. 네.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수직 이착륙 무인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카메라의 요구 성능이 높아지고 내가 임무를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자꾸 무거운 거를 들고 싶다 보니까 이렇게 덩치가 굉장히 커진 수직 이착륙 무인기가 나오게 되었고요. 이 정도 크기의 무인기를 세계적으로 있는지 찾아오시면 제가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와, 저희 구독자분들이 열심히 찾으시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 약속 지키실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지키고요. 네. 이 친구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주요한 핵심 부품이
국산품이 없다라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중량의 모터, 고효율의 배터리, 무인기, 항공기용 엔진이 우리나라에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러한 핵심 부품들을 좀 국산화하는데 정부에서 중요하게 여겨주고 예산을 투자해주고 해서 과제화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친구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꿈이나 포부 혹은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실까요? 예, 제가 30년의 군 생활을 마치고 드론 부대장 경력을 통해서 이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체계가 진짜 전력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이 친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완성이 되면 야지에 나가서 실제 군 부대와 같이 시범 운영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를 통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요구 성능 3km 고도에서 5시간 동안 80km 반경 내에 임무하는 이런 부분들을 군인들과 함께해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근무하고 있는 차봉구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자, 이 자리에 나왔는데 카이가 사실 여태까지 AAV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어요. 근데 요즘 좀 소식이 뜸해요. 좀 왜 그런지 좀 이유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부하고 공동으로 개발했던 프로그램의 목표가 조금씩 투정이 돼서 지금은 뭐 쉬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뭐 수면 밑에서 열심히 자체적으로 좀 개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시장의 동향이나 국제적인 흐름 자체가 경기에서 하이브리드로 바뀌면서 하이브리드 쪽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는 그 과정이 있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못한 면도 있지만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형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형상이 사실 최종 버전은 아니잖아요. 네, 초기 버전입니다. 네, 그럼 지금 어디까지 계속 형상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전기 배터리로 추진이 되는 5인승 민수용 기체였는데 지금 5인승이 아니고 5인승보다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그다음에 페이로드 즉 탑승할 수 있는 중량도 좀 더 키워서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이동시킬 수 있는 기체로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많이 실게 되면은 아무리 봐도 유리한 점들이 많이 있을 텐데 특히나 군에서도 조금씩 이걸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공군, 육군, 해군, 뭐 상군 할 것 없이 모든 군에서 활용할 수 있게 기체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위 일반인들이 생각하실 때 헬기하고 비슷하지 않나? 맞습니다. 근데 헬기를 대체하는 건 아니고요. 헬기는 헬기의 고유의 목적이 있고 또 우리 AAV는 AAV의 고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분야를 좀 찾고 있고 군에서 요청하는 거는 역시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자체가 평화적인 환경은 아니잖아요. 북한이 있고 중국, 그다음에 잠재적인 일본도 있지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적으로도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역시 처음에는 수송용으로 헬기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AAV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전투가 벌어지면 적진에 고립되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병사들을 구출할 수 있는 응급 구조용 그리고 또 민호로 확장을 하면 관광용, 레저용 또는 가장 큰 게 목적이 지금 도서 지역에 응급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헬기가 못 들어가는 부분을 AAV로 좀 갈 수 있는 부분 배로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 을 해서 AAV를 지금 대체제로서 찾고 있는 형편이라 그런 모든 요구사항을 담을 수 있는 기체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초기 버전보다는 좀 더 커지고 좀 더 멀리 가고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체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 개의 기체는 이미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어서 전장에 곧 투입을 할 건데 나중에 이 AAV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무인 자동화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전장의 위험한 지역 그래서 그거는 사람이 타지 않고 무인기가 스스로 가서 물자도 나르고 필요하면 무장도 해서 경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장 체계로 가서 몸티까지도 현재 고려를 하고 있다. 이거는 아직 업체의 생각이지 군하고는 아직 협의되는 부분이 없지만 모든 테마는 몸티 쪽으로 가기 때문에 AAV도 자동화가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무기 체계와 더불어 몸티로 활용할 수 있는 기체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성 같은 예, 당연하죠. 어느 제품을 개발할 때 항상 시장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은 군 소유를 기반으로 하지만 민은 도서관, 운행, 그다음에 관광 레저 쪽에 목적이 있다고 하면 해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에어택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조건 또는 그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민과 군을 아울릴 수 있는 기체 그래서 마지막 종결점이 어떻게 이 형상으로 결정될지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수용성을 담아서 궁극적 목표는 국내보다도 해외 쪽으로 투자한 만큼 우리가 또 회수를 해야 되니 세계 시장도 꼭 높이를 해서 수출할 수 있게 준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과 민과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카이가 AAV의 심혈을 아직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좀 구독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바가 있으면 그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 산업 자체가 아직 불모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신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국내 업체들하고 같이 국산화를 많이 추진한다는 그 자부심 하나로 좀 지금까지 해왔고, 그런 자부심을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과 협업을 해서 국산화가 꼭 이루어져서 국산 기체가 우리나라에 날아다니는 그런 현실이 꿈이 아니라 현실로서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부이자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